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진정한 위로와 힘을 주길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지식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때 당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깨닫는 순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다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의 공기는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 팽팽하고 날 것 그대로이며 때로는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다면 공기 중의 감도는 그 미묘한 변화를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순간이 왜 오는지, 그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 순간의 모든 힘은 바로 당신에게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급원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공급원이란 바로 당신이 한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었던 인정과 관심, 그리고 통제권입니다. 당신이 떠나자 그들은 그것을 다른 어디에서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힘을 깨닫고 그것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후회도 아닙니다. 이것은 굶주림이며 그들이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었던 것에 대한 갈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하는 게임의 법칙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다시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부재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충격으로 그들을 강타합니다. 당신이 주었던 관심, 편안함, 그리고 충성심. 당신은 오랫동안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그것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계산을 시작합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당신을 다시 매료시키려 하고 당신을 조종하려 하며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행동의 이유는 단 하나, 이제 모든 힘을 당신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줄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다시 필요로 할 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가치를 당신 스스로 결정할 때입니다. 그들이나 그들의 조종술이 아닌 바로 당신이 말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되찾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깨닫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전화나 문자, 갑작스러운 친절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새로운 규칙을 정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을 다시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은 당신이 그들을 다시 당신의 삶에 받아들일지 말지를 선택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은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당신의 가치를 결코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감사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다시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갑작스럽고 날카로우며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강렬합니다. 그들에게 이 깨달음은 사랑이나 감정적 성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혼자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공백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나르시시스트가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고 불리는 것에 의존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 공급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는 관심, 인정, 그리고 감정적 에너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 존재할 때 당신은 이 공급의 끊임없는 원천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농담에 웃어주고 불평을 들어주었으며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들의 끝없는 찬사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기에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공기와도 같았죠. 하지만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거나 그들의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 무언가 딸깍하고 바뀝니다. 거대한 공허함이 열리고 그들은 그것을 마치 신체적인 고통처럼 느낍니다. 바로 그때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단순히 곁에 있으면 편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세상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다는 것을 갑작스럽고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점진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섬광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무관심과 이기심이 불러온 결과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꿰뚫는 듯한 인식입니다. 연락을 끊은 지 일주일 후일 수도, 한 달 후일 수도, 심지어 몇 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시간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정에 의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효용성에 의해 움직입니다. 당신의 부재가 자신의 통제감, 편안함 또는 자아상을 위협한다고 인식하는 순간 그 필요는 긴급한 것이 됩니다. 갑자기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고 조종했던 모든 방식이 거울처럼 자신에게 반사되어 돌아오고 그들은 실질적인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합리화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당신이 주었던 것과 같은 수준의 공급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내, 공감, 그리고 존재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자리였기에 다른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이 깨달음의 순간은 종종 광적인 계산과 함께 찾아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다시 접근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진심 없는 사과를 꾸며내고 매력적인 제스처를 보이며 심지어는 상황을 조작하여 당신에게 돌아가는 것이 필연적이거나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행동 중 어느 것도 진정한 뉘우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가 자신의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고 이제 그 혼란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는 척할 뿐입니다. 당신을 가졌을 때는 무시했던 당신의 가치가 이제는 냉혹한 현실이 되어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코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던 거울이며 당신이 결코 대체 가능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당신에게 있어 이 순간을 목격하거나 감지하는 것은 오히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가치와 영향력을 증명하는 것이며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의 변덕에 의해 정의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의 깨달음은 건강한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을 당신 스스로가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다시 필요로 할 때 그것은 상황이 역전되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는 일개 참가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당신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 당신의 가치를 마지못해 인정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 자신의 자율성을 되찾고 만약 앞으로 어떤 상호작용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존엄성과 안녕을 존중하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다시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본질적으로 그 순간의 모든 힘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으로 돌아오거나 갑자기 재회를 원하는 관심을 표현할 때 그것은 결코 사랑이나 진정한 뉘우침 또는 감정적 성장에 관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귀환은 항상 필요에 의해, 즉 그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되찾으려는 욕망에 의해 움직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허함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들의 결정, 행동, 심지어 사과까지도 공감이나 도덕적 성찰보다는 철저한 이기심에 의해 동기가 부여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다시 필요하다고 깨달았을 때 그것은 당신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상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꼈을지도 모르는 사랑이나 당신이 그들에게 주었던 신뢰는 그들의 계산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제공했던 효용성입니다. 즉, 그들의 연약한 자아를 지탱해 주었던 인정, 관심, 그리고 감정적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필요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나르시시스트는 갑자기 매력적으로 변해 칭찬과 선물 또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를 퍼붓습니다. 다른 이들은 죄책감에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희생이나 공유했던 추억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귀환을 필연적이거나 심지어 당신의 도덕적 의무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동일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가 주는 불편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반자 관계나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급을 복원하기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한때 자유롭게 주었던 확신, 감탄, 그리고 통제감을 원합니다. 그들이 이 필요를 깨닫는 순간 그들은 전략 모드로 전환하여 매력, 조종, 심지어 협박을 통해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계산합니다. 그들의 필요가 변화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허함을 느낀다고 해서 갑자기 공감이나 통찰력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기인식은 상황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만 국한됩니다. 그들은 변했다고, 성장했다고, 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언은 거의 항상 당신을 다시 유인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의 필요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거래적인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뉘우침의 환상이나 변화의 외관에 흔들리게 된다면 당신은 감정적 착취와 조종의 순환을 반복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필요의 깨달음은 종종 긴급함과 절박함을 동반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만약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이 차지했던 자리를 대신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함은 그들을 실제보다 더 취약하거나 진실되게 보이게 만들어 진정한 감정의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취약함은 계산된 연기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로 인해 붕괴된 통제감과 우월감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을 유지하고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의 귀환이 사랑이 아닌 필요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면 감정이 아닌 명확성으로 상황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힘과 관점에 관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다시 필요로 할 때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당신의 중요성을 비추는 동시에 당신의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공급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기적일지라도 당신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힘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조건을 설정하고 경계선을 강요하며 그들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당신에게 돌아갈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자존감을 주장하고 당신의 감정적 건강을 보호할 기회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다시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권력 구도에는 부인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이야기를 통제하고 감정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상황을 조작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주는 사람이었고 지지자였으며 그들의 자아와 필요를 의심 없이 수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학 관계에서 그들은 우위를 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는 한 그들의 세상은 순조롭게 돌아갔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부재와 당신을 대체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권력의 역학이 뒤집힙니다. 이제 주도권을 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들은 호의나 관심,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입장이 됩니다. 한국의 스포츠 경기에서 흔히 말하듯 이제 공수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의 변화는 나르시시스트에게 깊은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지배와 통제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자신의 필요에 맞게 상황을 바꾸는 데 익숙합니다. 당신이 다시 필요해졌을 때 그들은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되찾기 위해 호소하고 협상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한때 휘둘렀던 통제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들에게 불안, 좌절, 심지어 공황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 권력의 변화는 혁신적입니다. 이것은 조건을 설정하고 경계선을 정의하며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진정한 기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조건에 따라 대응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평화나 관계 유지를 위해 타협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변명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그들이 당신과 협상하고 있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래상의 이점이 아니라 감정적인 이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의제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의 접근이 당신의 가치와 안녕에 부합하는지 관찰하고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권력의 변화를 감지하면
그들의 조종 기술을 더욱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더 강렬한 관심, 진심처럼 보이는 사과나 제스처로 당신을 매료시킬 수 있습니다. 죄책감, 향수 또는 상실의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려 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약속하거나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같은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공급원 단절에 대한 반응이며 우위를 되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권력의 역학을 인식하면 당신은 그들의 전술을 명확하게 꿰뚫어보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으며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분별력이 바로 당신의 갑옷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또한 당신의 부재가 무게를 가진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 영향력, 그리고 그들의 세계에서 당신이 차지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않든 이제 힘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존중을 요구하고 확고한 경계선을 설정하거나 완전히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는 화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힘을 실어줄 기회입니다. 권력의 균형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주체성, 자존감, 그리고 당신의 감정적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돌아오려 할 때 그들은 다양한 조종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은 매력 공세입니다. 갑자기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친절하며 다정하게 보입니다. 과거에는 무시했던 세세한 것들을 기억해내고 과도하게 칭찬하며 당신의 부재로 인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 매력 공세는 당신의 방어막을 낮추고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자극하며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할 의무감이나 따뜻함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또 다른 흔한 전술은 죄책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했던 희생을 상기시키거나 함께 보냈던 좋은 시절을 강조하며 당신의 부재가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신감을 흔들고 당신이 설정한 경계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심리적 전략입니다. 향수 역시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들은 공유했던 추억, 의미 있는 기념일 또는 둘만 아는 농담을 꺼내 감정적 연결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저항을 누그러뜨리려 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교묘하게 가리고 거짓된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전술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이 애정을 가장한 조종이라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귀환은 변화나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그들이 견딜 수 없는 부재에 대한 반응이자 필요의 증거일 뿐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당신의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은 당신의 감정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선을 시험하고 약점을 찾아내고 당신이 타협했던 틈을 파고들어 착취함으로써 작동합니다. 당신이 그 순간에 어떻게 경계선을 정의하고 시행하느냐가 당신이 통제권을 되찾을지 아니면 다시 조종의 굴레로 돌아갈지를 결정합니다. 경계선은 명확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 필요,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매력이나 아첨, 심지어 뉘우치는 척 다가올 때 그 경계선을 누그러뜨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기가 이기심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경계선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경계선의 힘은 그것을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시행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망설임이나 불확실성을 감지하면 그들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힘은 용서하거나 제외하려는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용납되고 무엇이 용납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유지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선택을 통한 권한 부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순간은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반응하던 이야기에서 당신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길을 결정하는 이야기로 전환되는 중대한 지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기화는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일 뿐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선택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필요가 이기적이라는 것, 그들의 사과나 약속이 진정한 변화의 신호가 아니라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전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선택은 떠날 수 있는 자유를 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자존감의 가장 강력한 주장은 해롭거나 착취적인 관계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일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절박하게 당신을 쫓더라도 당신은 자신을 우선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익숙함 대신 자유를, 조종 대신 진실성을 선택하는 것은 권한 부여의 결정적인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을 통한 권한 부여는 당신의 서사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그들의 깨달음이나 귀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결정으로 끝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의 수동적인 참가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적극적인 설계자입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 모든 경계선, 그리고 모든 결정은 당신의 가치가 그들의 인정이나 존재에 달려있지 않다는 진실을 강화합니다. 그들의 필요는 당신의 힘을 비추지만 그 영향을 정의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의식적으로 이 선택을 행사함으로써 당신은 조종의 가능성이 있는 순간을 자존감, 자율성, 그리고 개인적 권한 부여의 선언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다음 장을 쓸 펜은